그래도 최근 부동산 시장이 냉각하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이어지지만 세입자의 피해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YTN에서도 이른바 빌라왕 사건에 주목하기도 맞습니다. 했고 예. 깡통 전세, 전세 사기와 관련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특히나 깡통 전세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런 겁니까? 이 깡통 전세라는 게 어떤 건지부터 살펴보면요. 네.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쓰는 속어거든요. 네.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은 전세 보증금하고 집주인의 대출 합계가 집값을 넘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집주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그 집이 경매에 붙여졌을 때 만약에 이 가격이 집값을 넘어간다면은 그만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집, 그런 집들을 깡통주택,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비율이 70에서 80% 정도가 되는 경우를 깡통전세가 의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 실제로 경매에 붙여졌을 때 시세보다 다소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낙찰가율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지금 서울의 낙찰가율이 80% 아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70에서 80% 정도면은 깡통전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 이런 부담이 뭐가 문제냐? 세입자한테 전가가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세입자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세 세입자니까 대부분은 서민이라고 봐야겠죠. 예. 거기다가 많은 경우에는 빌라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빌라는 시세 산정이 어려워요, 일단. 아파트처럼 비슷한 조건의 주택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래가 활발한 것도 아니고요. 특히 신축 빌라 쪽의 시세 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빌라 쪽에서 많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빌라에 들어가서 전세를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주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한 문제가 되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 이 그 깡통 전세 문제가 더욱더 불거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언제 깡통 전세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전세값과 집값의 차이가 별로 없을 때 생깁니다. 이런 걸 전세가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매매값과 비교한 전세값의 비율을 말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뭐 90% 이렇게까지 갈 때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언제 이렇게 높아지게 되냐? 첫 번째로는 전세난 때문에 전세값이 폭등할 때 이게 가격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겠죠. 예. 지난 2020년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전세가 막 올랐을 때 그때도 깡통 전세 문제가 굉장히 좀 불거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전세 계약을 해놨는데 부동산 값이 막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전세값과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겠죠. 네. 지금이 그런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정부 시절에 저금리 상황에서 집값이 막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른바 갭 투자 열풍이 불었어요. 네. 그리고 정부가 이거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오르면서 금융 비용이 오르니까 투자한 사람들이 집을 내던지듯이 팔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이런 깡통 전세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막 떨어진다 이런 표현 썼는데 지금과 같은 부동산 부진 아무래도 기준금리 그렇죠. 인상 예. 기조가 유지될 것 같고 이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깡통 전세 문제는 당분간 좀 이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냉잡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죠.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걸 보자면은 역시 거래량을 들 수 있겠습니다. 거래가 돼야지 뭐 가격이 오르든 말든 떨어지든 말든 예. 할 거 아니에요. 지난해 거래량이 얼마나 됐냐? 서울 아파트 거래가 한 11,000건 정도가 됐습니다. 네. 1년 전에 42,000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셨다시피 역시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봐야겠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고 1년 3개월 만에 2.75%포인트나 기준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연 3.25%인데 이 정도면은 우리가 흔히 중립금리라고 말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적절한 금리 정도를 말하는데 이거를 조금 넘어선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냉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어떤 냉각, 거래 절벽 현상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뭐 지금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대책이 연착륙 유도에는 실패하고 투기 세력의 꽃길만 깔아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결국에 지금 나온 대책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런 깡통 전세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그 주택금융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가 주택금융공사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인데요. 보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집값이 10%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리고 10% 이상 하락할 때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10%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올해 하반기 깡통 전세가 전국에 한 7.5%, 10% 넘게 하락한다면은 12.5%나 될 거라고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0% 넘게 2년 동안 집값이 떨어진다면 올해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 물건 중에 한 8가구 중에 한 건은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전국은 그렇고요. 서울은 좀 덜하지만 대구 같은 곳은 무려 3건 중에 한 건이 깡통 전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표로 봐도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뭐 전세 사는 분들은 불안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은데 정부 대책들을 지금 자세하게 어떤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겁니까? 일단은 깡통 전세가 많아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전세 보증 같은 거를 제공하는 보증 기관들도 굉장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예. 실제로 지금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네. 이쪽이 임대인 대신에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이 대위 변제가 9,241억 원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80%가 넘게 급증을 했어요.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면은 보증 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 전세 보증을 판매하는 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좀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도 대책을 내놨는데요. 지난해에 대책이 나왔고요. 조만간 뭐 입법 추진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대책을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임차인들, 그러니까 집을 빌리는 사람들의 그 권한을 더 높이고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더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도 서울시에서 대책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네. 서울시 대책을 보면은 전세 사기 피해의 신혼부부 그리고 청년층에게 4년 동안 대출을 연장해 주고요. 이자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허그 그쪽에서도 오늘 보니까 대책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대책을 보니까 전세 보증 상품을 가입할 때는 감정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감정 평가를 받는 거를 좀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40개 정도를 지정을 해놓고 여기서만 받아라. 이렇게 하는 대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조치들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조태영 기자랑 부동산 부진 장기화에 따른 깡통 전세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있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까지 확인해 봤는데 끝으로 사실 이런 피해가 생기고 나서의 절차들이 굉장히 길고 맞습니다. 복잡하더라고요. 사전 예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법도 함께 전해주시죠. 앞서 정부 대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전세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예방하는 조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몇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전입 신고하고 확정 일자를 반드시 받으라는 겁니다. 왜 받아야 되냐? 이거를 안 하면 집주인에 대한 법적인 대항력이 생기질 않고요. 그리고 우선 변제권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사 한 날에 먼저 이런 신고들을 하라고 조언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깡통 전세를 피하려면은 전세 가격과 시세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주변 시세를 좀 어느 정도는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쉽진 않아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떼서 뭐 신탁 여부나 뭐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등기부 등본이 지저분하다. 그렇다면 좀 위험할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보면은 네. 주택 거래 경험이 별로 없는 2030 세대들이 많거든요. 네. 사실 등기부 등본 이런 거는 저도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거래 경험이 없을수록 정보가 부족할수록 이런 피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물건이랑 관계없는 다른 공인 중개사를
그 계약을 할 때 동석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수수료가 많이 들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전문가니까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약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병시를 하고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세입 전세를 계약하는 사람이 이거를 다 부담해서라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다만 이 전세 보증을 가입할 땐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금액이랑 선순위 채권 가격이 집값보다 크다면 가입할 수 없고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알아보셔야 예기치 못한 피해를 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기부 등본, 보증보험까지 짚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